계속해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금융, 보험주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들 하나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이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글로벌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된다 싶으면 국내 증시에서는 은행, 보험 업종의 주식들이 조금 주춤 안정화 동일하게 하다가 전일 파월 의장이 특별한 시그널을 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폭락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보험 업종이 다시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 업종 모두 다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한 달간을 보았을 때는 은행 업종에서는 BNK 금융지주가 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DGB금융이나 JB금융, 하나, 기업, 신한은행 순으로 좀 상승률을 한 주간 수익률로 보면 그렇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증권 업종도 그간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단기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순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신증권이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조금 더 상승이 이때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 속에서 은행업종 앞으로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따라서 금리는 당연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세에 따라서 한번 유심히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금리 급등에도 연준은 시장 개입에 대해서 크게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도 국채 금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히려 투기성 트레이더들의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너무 급등락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은행 업종과 금융주 위주로 살펴보시더라도 올라갔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다시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접근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차트를 보고 KB금융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을 항상 제가 접근하실 때 좀 그어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추세 하단부에 하나의 추세선을 그으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지만 그래도 저점과 최근 저점을 연결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선상 매수 타이밍, 매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중기 추세선을 하나 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을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한번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선을 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고점들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 부분들, 중기 추세선상 고점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역이 될 거고요. 장기 추세선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실 때에 이 포인트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은 수익 극대화할 때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4만 원 이하에서의 주주분들이 매집을 했다가 5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필수적으로 매수가 아닌 매도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KB금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며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구간 다시 중기 추세선상에 저항을 일부 막고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조정을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에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은행, 보험, 증권업종 모두에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너무 당연하게 올라가겠지라고 막연한 대응보다는
지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을 때에는 추세 하단을 노려서 그래도 이 섹터가 안전하더라도 추세 하단을 노려서 매수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은행, 보험, 증권주들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이렇게 선 그어 가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관련주들 말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시장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상단 부분 뭐 1130원 부근을 이미 넘어선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리고 달러화도 추가적으로 상승,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외인들 수급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국채금리 상승하고 미국에서부터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중심으로의 폭락, 2%대 이상의 폭락을 맞고 국내 증시도 여지없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으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증시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뭐 큰 시그널이 없었다라는 실망에 있어서 미 증시로부터 하락이 이어졌지만 어떻게 본다면 연준은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취할 카드는 쥐고 있으나 그 카드를 너무 일찍 풀어버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던가 뭔가 시장의 변화가 감지됐을 때 더 강한 정책을 써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처럼 아직까지는 용인할 수준이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도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연설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11일, 19일 하면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각각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17일 가면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뭔가 힌트를 주지 않을까?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부분 16일, 17일 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더라도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6일, 17일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데 시장의 흔들림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길어도 16일, 17일까지 지지부진할 뿐 대세 상승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특히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1,500포인트 이하에서 3,000포인트까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일부 지금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뭐 조정 장세 충분히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차분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들에 있어서 체력을 체크하실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수급은 있는가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은 무엇인가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력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조정 장세에 한 번씩 체크하셔서 더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내는 차분한 시장으로 다음 주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정리해 보겠습니다.